식초 한 병이 산삼만 뿌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산삼은 결코 식초와 같은 살균, 해독, 이뇨작용을 하지 못한다. 삼위일체 장수법의 창시자 안현필 선생의 말이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질병 없이 살고 싶다면 천연식초를 마셔라. 만병의 근원은 세포에 쌓이는 유독물질이다. 몸 안의 톡소는 굶고 생수를 마시면 스스로 빠진다. 생수에 천연식초를 한 숟가락 타서 마시면 톡소 제거 효과가 배가 된다. 톡소가 줄어들도록 먹을 것을 가리고 몸의 순환이 잘 되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신체와 세포는 아주 깨끗해진다. 진리란 것은 알고 나면 이렇게 허무하도록 간단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알림이 헤이그린입니다. 오늘은 노벨상을 3회나 수상한 장수의 비결, 천연식초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 지은이는 구간모,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전통 식초 제조 기능을 보유한 20년 경력의 식초 명장인 저자가 천연식초를 예찬하게 된 계기는 특별하다. 그 역시 한때는 각종 염증과 간경변에 시달리며 삶의 희망을 놓았던 환자였다. 그런 그를 병마에서 살려준 구원자가 바로 천연식초다. 그는 건강장수의 대가 안현필 선생을 스승으로 만나 병도 고치고 전통 천연식초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식초박사가 되었다. 이 책은 천연식초를 통해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이 되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동시에 이미 와병 중인 환자에게는 혈독을 제거해 단숨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동맥경화, 아토피, 치매, 간경변, 신장병, 소화불량, 암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차단하는 천연식초의 효능과 제조법을 배울 수 있다. 합성식초와 양조식초. 식초는 제조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양조식초로 나뉜다. 합성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합성초산이 가미되며 양조식초는 곡물과 과일이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된 것이다. 합성식초는 순도 90에서 95%인 에틸알코올에 석유에서 추출한 빙초산을 가한 뒤 초산을 발효시키고 맛을 돋기 위해 펩톤, 폴리펩티드,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당질 물엿 등을 인공적으로 가미한다. 그리고 특수기계를 사용해 단 하루 만에 가공한 것이다. 이러한 합성식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물질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선진국에서는 빙초산을 톡극물로 분류해서 식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한국의 슈퍼마켓에는 아직도 빙초산이 식품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소수이긴 하나 농촌 할머니들이 식초로 만들 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합성식초는 살아있는 유기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양조식초이다. 이것은 고구마나 감자 등의 전분질과 펄프페액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 초상균을 섞은 후 초상균에 영향이 되는 질소 함유물이나 무기염을 첨가한 뒤에 다시 발효시킨 것이다. 원료가 에틸알코올이기 때문에 식초의 영양성분인 유기산, 비타민류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식초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한국, 일본, 중국은 쌀, 보리,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곡물초를 널리 사용해왔다. 한국의 곡물초 중에서도 가장 영양가가 높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식초는 바로 누룩으로 만든 현미식초다. 천연 현미식초는 현미로 고두밥을 찌고 그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첨가해 식초가 되기까지 발효 과정을 자연 상태 그대로 하여 만든다. 현미식초에는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해소와 체내 해독에 도움이 된다. 물 한 컵에 꿀 2숟가락, 식초 2~3숟가락 정도를 타서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크다. 한국의 각 가정마다 옛날처럼 식초 항아리를 두고 천연 현미식초를 만들어 마신다면 시한부 인생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단기간에 줄일 수 있다. 노벨상이 입증한 장수의 비결, 천연식초. 노벨상을 수상한 식초 연구가 한스 아돌프 크레브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mg의 천연식초를 매일 섭취하면 평균 수명보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장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루에 100mg의 천연식초면 암을 예방하는 데는 충분하다. 천연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영국의 한스 크레브스 박사와 미국의 프리츠 리프먼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필요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대사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크레브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식초가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암을 비롯한 각종 문명병은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동물성 지방을 녹이는 식초. 장 속 세균의 상태가 조화를 잃어서 혈액이 더러워지고 각종 염증이 생기며 간에서 완전히 해독되지 못한 톡수가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간경변증과 신부전증을 일으킨다. 췌장암을 비롯한 모든 암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난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로 인해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식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기름이 엉기는 곰탕에 식초를 한 숟가락 타보는 것이다. 곰탕 속 기름은 식초를 넣자 얼마 안가 기름이 풀려버린다. 우리가 고지방 음식을 먹은 후 습관적으로 식초를 마시면 대장이 지방을 녹이지 못해 무리를 하고 간장이 담즙을 대량으로 방출하며 고통스러워질 일이 없어진다. 발암물질을 신속하게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변비는 집을 팔아서라도 고쳐야 하는 큰 병이다. 발효요소가 들어간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장 속 젖산균의 활동이 활발해져 고기, 설탕, 알코올, 니코틴으로 인해 늘어났던 장 속의 유해균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식초,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천연식초의 초상균은 그 자체로 소화효소가 되며 위산의 역할을 대신하고 각종 부패균을 5분 안에 살균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젖산균의 제왕이다. 책에는 위장병, 관절염, 천식발작, 어깨결림, 피부염, 변비, 불면증, 부종, 혈압 등 식초를 통한 여러 치유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그중 2가지의 치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깨 결림과 변비, 여드름이 나았습니다. 45세 여성. 이 여성은 어느 날 갑자기 목덜미가 당기고 목이 돌아가지 않았다. 어깨 결림 증세가 나타난 지는 벌써 10년 정도 되었다.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해서 고통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다녀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천연식초와 유정란으로 만든 초란을 이용해 보았다. 초란을 마신 지 한 달쯤 지나자 결리던 어깨가 조금씩 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 때에는 어깨 결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또 뺨에 있던 직경 2cm 정도 되는 갈색 기미도 초란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엷어졌다. 때때로 약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던 변비도 완전히 해소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대학생, 고등학생 2 아들의 여드름도 초란을 먹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좋아졌다. 2번째 사례. 높았던 혈당치가 2달 만에 내려갔습니다. 50세 남성. 10년 전 이 남성은 혈당치가 550mg/dl로 당뇨병 증세가 아주 심했다. 의사는 550mg/dl를 넘으면 혼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당뇨병 특유의 증상인 심한 갈증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초란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초란을 구해 마시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한 달 반쯤 지난 뒤 혈당치가 220mg/dl 이하로 내려갔다.
그 이후로 혈당치는 순조롭게 내려가서 지금은 140에서 150mg/dL 정도로 안정되었다. 지속적으로 초란을 먹는 것 외에 특별히 식사법을 바꾼 것도 아닌데 혈당치가 내려간 것이다. 장수의 묘약 현미송엽식초. 솔잎의 효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순환기 질환에 좋다는 것이다. 또 솔잎즙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으며 몸이 냉해서 오는 빈뇨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일본에서 30년 이상 소나무와 건강에 대해 연구해온 타카시마 씨는 심근경색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솔잎즙으로 소생시켰고, 저서에서 솔잎즙은 심근경색의 특효약이며 흉통, 부종, 현기증 등 심장병에서 파생되는 증상들도 효험이 있어 옛날부터 선인들의 강심제로 사용되어 왔다고 썼다. 솔잎즙은 맛이 없고 효과도 미미하여 솔잎효소를 만들어야 한다. 솔잎효소는 송이업배, 생강, 대추를 벌꿀에 절이는 것이다. 설탕에 절이는 것은 혈당만 높이고 약효가 없다. 송이업배, 생강, 대추를 달여서 누룩과 엿기름을 첨가해 막걸리를 만들고 그 막걸리가 1년 이상 초산 발효하면 송엽식초가 되고 3년 이상 숙성되면 송엽흑초가 되는 것이다. 송엽흑초는 만병에 듣는 신의 물방울이다. 책에는 저자가 30년 넘게 연구에 특허받은 식초 5종 제조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된 도심에서는 식초 제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맑은 공기 속에 있는 초상균이 좋은 식초를 만든다고 합니다. 식초 제조 방법이 처음 만드는 분들에게는 간단하지는 않아 책을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식초보다는 만들기 쉬운 초밀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니 계속해서 잘 들어주세요. 천연의 살균 해독제 초밀란. 저자의 스승이며 삼위일체 장수법의 창시자 안현필 선생은 식초 한 병이 산삼 10,000뿌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산삼은 결코 식초와 같은 살균, 해독, 이뇨 작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초밀란은 식초와 계란이 갖는 장단점을 두루 갖춘 건강식품으로 최근 그 효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초밀란은 피를 맑게 해주고 강한 해독작용을 하는 자연의 치료제다.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라.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는 고치지 못한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진 자연 치유력 뿐이다. 초밀란은 인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을 공급한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며 항상 잘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에 해당하는 것이다. 약이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아서 약 섭취는 피하면서도 합성 비타민 등의 영양제 섭취는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뼈아픈 착각으로 정제된 비타민제를 먹는 것은 합성된 약품을 먹는 것과 같다. 합성 비타민제는 오히려 생리작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합성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간장 장애를 일으켜 피부 세포 대사를 혼란하게 해서 도리어 피부가 안 좋아진다. 초밀란은 최고의 비타민 공급제다. 초밀란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피로를 모르는 체질이 된다. 이틀이 멀다 하고 병원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외출할 때는 약봉지부터 먼저 챙겨야 하는 사람, 기온이 약간만 변해도 감기에 걸리는 허약한 어린이, 발기부전이나 조루 증세로 기죽어 있는 남성은 초밀란 요법을 실행하기 바란다. 녹아내린 칼슘이 혈관을 막는다. 칼슘 공급이 부족해져 혈액 내 칼슘 농도가 기준치의 30% 이하가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뼈를 녹여 혈액에 칼슘을 포충한다. 기본적으로 골격 내에서 칼슘을 가져다 쓰면 치아와 뼈가 약해지고 관절염,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뼈에서 녹아나온 칼슘이 신체 내에서 굉장히 해롭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뼈에서 녹아내린 칼슘이 동맥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되고 뇌혈관에 쌓이면 중풍이 된다. 신장에 쌓이면 신장결석, 간장에 쌓이면 담석,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다.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부족도 칼슘이 부족해서 일어나며 뇌졸중, 정신병, 치매, 간경변증, 암도 칼슘이 부족해서 일어난다. 칼슘을 보충하는 최고의 통로 초밀란. 계란 한 개의 껍질에는 칼슘이 약 700mg이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기준 칼슘의 하루 섭취 권장량에 해당한다. 초밀란을 만들 땐 수개의 계란이 통째로 들어간다. 그리고 계란 껍질은 식초에 의해 녹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보충제로 섭취한 칼슘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식초에 녹아있는 초산칼슘은 질이 좋고 흡수가 쉬운 칼슘이기 때문에 임산부와 노인에게 특히 좋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온갖 미용 비법을 활용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 중 하나가 진주알을 식초로 변한 술에 담가 녹은 진주 성분을 마시는 것이었다고 한다. 진주의 주성분은 조개 껍질과 탄산칼슘인데 식초 같은 산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 이 방법은 진주의 특성을 이용한 이른바 칼슘 식초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칼슘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 증상을 개선한다. 또 식욕을 증진시키고 흡수력을 높이며 피로해소 작용도 한다. 초밀란 속 레시틴으로 젊음과 아름다움을 되찾는다. 생명의 기초 물질 레시틴. 몸 안의 각 조직을 구성하는 약 60조 개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의 주성분이 레시틴이며 그 무게도 대충 체중의 100분의 1이나 된다. 즉 체중이 70kg인 사람은 700g의 레시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레시틴이 필요하다. 레시틴의 작용을 간단히 말하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줄이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모든 세포를 싱싱하게 소생시킨다. 레시틴이 모자라면 피로감 상승, 컨디션 저하, 기억력 감퇴, 불면증, 두통이 생기고 위장도 나빠진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폐 속의 레시틴 양이 피우지 않는 사람의 7분의 1 정도이다. 따라서 산소 부족 상태가 쉽게 일어나 일을 하거나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고 피로를 느낀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많은 양의 레시틴이 소모된다. 간 내의 레시틴을 모두 소모한 사람은 중성지방이 쌓여 지방간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증상의 원인이 된 레시틴을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약을 쓰는 오판을 하게 된다. 결국 증상은 만성으로 이어지고 오랜 약 복용으로 부작용이 일어나 암을 비롯해 동맥경화나 뇌경색,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알레르기성 질환 등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그야말로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치료 때문에 죽는 것이다. 레시틴을 공급해주는 초밀란. 레시틴은 동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며 계란 노른자나 생선의 알 속에 특히 많다. 또 콩이나 효모, 작은 생선, 장어, 해바라기 씨 등에도 레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문제는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는 레시틴 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레시틴을 섭취하기 쉬운 정제나 과립으로 만들어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한 레시틴 제품이 암 치료제나 두뇌 영양제로 비싼 값에 판매된다. 굳이 값비싼 외국의 정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해서 먹을 필요 없이 초밀란을 마시면 살아있는 레시틴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초밀란에는 레시틴이 초산칼슘화한 상태로 가득하다. 이것이 초밀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올바른 계란 섭취 방법. 계란을 익히거나 삶으면 계란에 유익한 성분인 판토텐산이 50% 감소된다. 계란을 기름으로 부치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삶으면 생명의 기가 사라진다. 특히 무정란을 기름에 튀겨 먹는 계란 프라이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가장 악질적인 정력 감퇴제가 된다. 따라서 날 것으로 먹는 초밀란이 좋으나 초밀란으로 만들어 먹지 않더라도 토종 유정란을 생계란 그대로 식초로 살균해서 먹는 것도 좋다. 삶을 필요도 흰자나 노른자를 버릴 필요도 없다. 생계란 한 개에 참기름 또는 들기름, 천일염, 식초를 타서 하루에 1에서 2회 마시면 그 자체로 자연 치유력을 올려주는 건강식품이 된다. 이때 소금은 갯벌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토반소금을 쓰면 더욱 좋다.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초밀란은 어떻게 만들까요? 초밀란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료: 토종 유정란 8개, 현미 식초 2리터, 벌꿀 2.4kg, 생화분 120g, 뚜껑 있는 유리병. 첫째, 유정란 8개를 씻어서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둘째, 유정란을 껍질째 병 속에 넣고 현미식초 2리터를 붓는다. 셋째, 뚜껑을 꼭 닫아 20에서 25도 정도의 상온에서 약간 어두운 곳에 둔다. 넷째, 일주일 정도 두면 계란 껍질이 녹는다. 껍질 내부의 얇은 막은 녹지 않으므로 터트려서 젓가락으로 껍질 막을 집어낸다. 다섯째, 남은 계란과 식초를 잘 저어서 이틀 정도 더 상온에 재우면 초란 원액이 완성된다. 여섯째, 초밀란을 만들 땐 초란 원액과 같은 양인 벌꿀 2.4kg, 생화분 120g을 섞어두면 식초, 계란, 벌꿀, 화분이 숙성되어 맛도 좋고 효능도 좋아진다. 포감 및 먹는 방법. 초란 원액 혹은 초밀란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먹을 땐 하루에 2회에서 3회, 식후에. 초란 원액 기준, 밥 숟가락으로 3숟가락 약 30ml 정도를 꿀물, 과즙, 생수 등에 타서 마신다. 건강 장수의 습관. 우리 몸은 자연을 원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질병과 가까워진다. 즉,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첫 단계는 바로 음식을 자연으로 돌리는 데에 있다. 식초를 수입밀이나 빙초산으로 만들고 된장과 김치를 유전자 변형콩이나 정제염으로 만들고 식품에 방부제, 착색제, 조미료 따위를 혼합하니까 문제인 것이다. 인체는 자연에서 생성된 효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등의 원료를 원한다. 효소가 사멸되고 젖산균이 없는 각종 건강식품은 간장, 신장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신장병은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수박, 오이, 냉국, 동치미를 잘 마시면 걸리지도 않는 병이다.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식과 전통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천연 식초로 100년 살기에 대한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식초라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우리 몸의 해독을 돕는 자연 치료제이고 장수의 비결이었다니 식초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책에는 5가지 천연 식초 제조 비법이 공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책을 구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헤이그린은 유익한 건강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건강 누리세요. 감사합니다.